영희 씨는 33살에 첫 임신을 합니다. 친구들이 비교적 20대 중후반에 출산을 한 것에 비하면 늦은 편이었죠. 임신 초기와 중기에는 병원 진료만으로도 별 무리 없이 지내왔어요. 출산 관련 책을 정독하면서 어느덧 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임신 후기는 28주부터 말하는데요. 출산 경험을 한 그녀의 친구들은 한마디씩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너무 움직이지 않고 몸을 아끼면 뱃속 아기가 커져서 낳을 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운동이 걸레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당연히 걸레질 하겠죠? 왜? 난 처음이고 넌 경험자니까. 영희 씨도 방이며 거실이며 열심히 걸레질을 했어요. 당시 그녀의 집에는 방이 4개였대요. 와우! 어땠을까요? 며칠 뒤 규칙적인 통증이 왠지 느낌이 쎄한 게 책을 보니까 가진통이라는 용어로 8개월 차에 있을 수 있는 통증이라고 써 있었다고 해요. 혹시나 하는 맘에 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간호사 선생님은 배가 아프면 병원에 와야지 책만 읽으면 되겠냐며 혼을 내셨답니다. 결국 영희 씨는 그날 가진통이 아닌 조산기로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궁문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면 31주에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찔한 순간이었겠죠? 의사 선생님은 그녀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며 본인의 몸 상태가 그 친구들하고 같냐고 혼을 내셨고요. 자궁 억제제를 투여하며 40주를 채울 때까지 옆으로만 누워서 지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행히도 39주 플러스 5일 만에 아기는 태어났으니 엄마도 아기도 칭찬해 줄 만한 스토리였습니다. 임신하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임신 초기에는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유산의 위험이 큰 시기라 항상 조심해야 하고, 태동이 시작되는 임신 중기부터는 태아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합니다. 또 임신 후기에는 출산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임신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기준은 임신 기간을 10개월로 보고 40주로 계산해서 3개월씩입니다. 오늘은 예비맘들의 임신 주기별 체크리스트를 알아볼게요.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입덧이 심하면 소화도 안 되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맛 당기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초기 체중이 10% 이상 감소하면 탈수 증세를 조심하고 영양 섭취와 수분 공급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음식 냄새가 적고 먹기가 쉬워 샐러드나 과일을 섭취하면 좋아요. 엽산은 척추에게 중요한 성분이 되고 태아의 DNA를 합성해서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임신 계획을 하셨거나 임신 초기라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임신 3개월 전부터 엽산을 복용하라세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녹색잎 채소, 잡곡류, 굴, 연어, 우유 등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충분히 먹고 엽산제로 보충해야 해요. 유산이 위험이 높은 시기이기도 해서 유행성 감기나 풍진, 간염 등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람이 붐비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초기라 자각 증세는 거의 없지만 배가 뭉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어야 합니다. 또한 세포 분열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태아의 주요 기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임산부가 받아들인 물질은 1시간 이내에 태아에게 전달되므로 알코올, 카페인, 약물 복용, 엑스레이 등 방사선 노출에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자, 이제 13주차 임신 중기로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예비맘들은 입덧이 끝나고 식욕이 돌아오면서 막 체중이 증가돼요. 산도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출산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급격한 체중 증가로 임신 중독증에 걸릴 수 있으니까 달고 찬 음식,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무제한 음식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임신 초기 입덧 때문에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한 경우
기존의 충치나 구강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산모들이 출산 후에는 병원 진료로 시간 내기가 어렵거든요.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되므로 임신 안정기인 중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치료 전에는 의료진에게 임신 사실을 꼭 알리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임신 중기에는 하루 30mg의 철분이 필요한데 식품으로 섭취한다면 멸치는 300마리, 달걀은 20개 정도예요. 하루에 섭취하기에 부담스러운 양이잖아요. 그래서 엽산이 함유된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약이든 건강 보조제든 모든 약은 먹고 바르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10개월 동안 나의 주치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팁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진료를 보기 때문에 평소 궁금한 점은 메모를 쭉 해놨다가 몽땅 질문을 하세요. 친절히 답변해 주시거든요. 조산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이나 자궁을 뭉치게 하는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영희 씨가 방 4개, 거실을 걸레질한 건 위에 해당되는 사항이었던 거예요. 걸레질 하라고 했던 친구들은 남편 대동해서 병문안 왔다고 해요. 비싼 과일 잔뜩 사들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깐이라도 옆으로 누워서 쉬는 것이 좋아요. 임신 중기에는 자궁이 커지고 양수량이 늘어나면서 태동이 활발해지기는 시기입니다. 태동은 태아 상태를 짐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태동이 갑자기 멈추지 않는지 매일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유 없이 태동이 멈춘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체중과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들여서 임신 중독증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도 해주셔야 해요. 와, 이제 곧 아기와 만날 거예요. 임신 후기의 태아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줄 영양소가 필요한데 망간과 크롬이에요. 망간은 녹색 채소와 호밀빵에 많이 들어있고요. 크롬은 현미, 쇠간, 닭고기 등에 많이 있는 식품이니까 골고루 섭취하시면 됩니다. 어머! 조금만 움직여도 배가 이리저리 출렁이기도 해요. 앉거나 일어설 때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주세요. 배가 크고 움직임도 둔해서 모서리 같은 곳에 배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균형을 잡기도 힘든 시기거든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식사 후 몸이 힘들면 1시간가량 소화를 시킨 다음 몸을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서 쉬면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몸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컨디션 조절이 어려워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당연히 약을 먹을 수 없잖아요. 저도 임신 중에 감기 때문에 눈물, 콧물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꿀절인 배도 팥뿌리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최대한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가디건 같은 가벼운 겉옷을 항상 챙겨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마지막으로 출산 임박 사인을 보내는 증상들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분비물을 체크하기 위해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이 좋고요. 출산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이니까 하루 이틀 출산이 빠르거나 늦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초산일 경우 예정일 전 3주일과 예정일 후 2주일 정도에 출산하는 것은 정상 출산으로 본다고 합니다. 예정일 한 달 앞두고 전체적으로 스케줄 관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난 산모님의 경우 예정일이 아니어서 미뤄뒀던 부분들을 놓친 경우가 많았어요. 출산 후 집에 왔을 때 신생아 케어를 위한 준비물이 없다거나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보호자의 부재라든지 병원과 조리원 생활로 한 달 정도 집을 비우는데 그동안 집이 엉망이 되었다든지 등등. 예정일 한 달 전에는 병원과 조리원 혹은 병원과 관리사 케어를 정하시고 당장 사용할 기본적인 신생아 케어 용품을 준비해두면 퇴원 후 댁으로 왔을 때 편안한 산후조리 하실 수 있겠죠? 젖병, 열탕을 위한 스테인 재질 냄비 2개, 아기 목욕통 2개 이런 정도는 구비해 두셔야 퇴원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임신 주기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 영희 씨 같이 31주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임신 초기, 중기, 후기에 맞게 잘 관리하세요. 저 마담 수환이 도와드릴게요.